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좋을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파월에 그 또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미국 선물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좀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사실 가라앉을 때 돼서 가라앉은 거죠. 다들 알다시피. 오늘 하루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 오늘 오전에 다 소화한 것 같고요. 오전 막판부터 이제 장 후반 내내 좀 빠지다가 그래도 그나마 코스피가 좀 돌아섰습니다. 코스피가 오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했었는데 오후 들어가지고 순매수 전환을 하면서 한 1,800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코스피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좀 주저앉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이제 800포인트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그 인하 쪽으로 시장 친화 쪽으로 바뀔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또 파월의 그 발언과 뭐 여러 가지 그 이면을 잘 생각해 보면 3월 정도에는 3월 FOMC 정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시장에 친화적인 메시지가 파월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도 그렇게 되면은 상반기 중에 뭔가 시장에 어떤 힌트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금리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뿐이지, 자금이 이제 들어올 확률을 높일 뿐이지, 금리가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금리를, 만약에 낮춘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시장의 분위기, 시장이라기보다 경제 어떤 환경이 훨씬 안 좋아야 될 거예요.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정말 좋게 나오고 있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이 금리를 지금 뭐하러 낮출까? 아직 이제 물가 인상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무리해서 금리를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계속 한 두세 달 정도 바짝 하고 있는데요. 그걸 계속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 고용이 뭐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인구가 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자 부담을 낮춰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건데, 고용이 예상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오고 막 이래요, 미국에서.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미국의 상황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라는 거는 사실상 하반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의 폭도 아주 세게 뭐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페드워치 예상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한 6차례 정도를 금리를 인하할 걸로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그거보다 좀 횟수 자체가 좀 적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525, 550 뭐 이런 정도의 고금리에서 뭐 0.25씩 한 3번 내리면은 한 4.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이렇게 물가도 떨어지고 뭐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하 폭이 크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4점 얼마, 4점대 후반 정도 되는 그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라든가 다른 뭐 성장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업의 어떤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이건 금리를 낮춰가지고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이제 조금 자금이 자금 경색을 좀 풀어주는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정부가 정책을 가져간다면 조금 더 뒤에
필요한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보면, 그러니까 놓고 볼 때 그 하반기 정도 돼야만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고, 하반기에 뒷부분 4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라든가 수준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게 다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뭐 반드시 안 좋은 뉴스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견뎌야 하는 시간은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 시장도 늘 기대치로 지금처럼 FOMC 딱 지나가니까 딱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오르다가 이렇게 찬물이 한 번씩 나오면서 생각만큼 그렇게 가진 않겠구나 하면서 또 주가가 눌리고 이러면서 계속 그 박스권의 어떤 형태로 이어지는 그런 그 시장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전망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무작정 그 어떤 상승하는 뭐 대세 상승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은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종목 선정을 잘 하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이렇게 막 과하게 그런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루틴을 좀 잘 지켜가자는 생각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자기만의 원칙을 잘 정해서 그걸 지키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항상 최고의 종목을 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우호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나쁘지도 않은 이런 구간일수록 위험도는 중위험, 추구하는 수익은 중수익 정도로 해서 너무 과한 수익을 추구하면서 욕심을 부리거나 또 위험하게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 이거는 제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나친 뭐 욕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화를 부르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모멘텀에 뭐 기반한 어떤 소문이나 뉴스에 기반한 그런 그 급등주 과열주들을 너무 지나치게 따라가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요, 코스피가 437 종목이 올랐고 460 종목이 빠졌습니다. 비슷했는데 0.92%가 빠졌습니다. 지수가. 코스피 100 보니까 1.27이 빠졌죠. 대형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코스닥은 585 종목이 올랐고 960 종목이 빠졌습니다. 0.8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150도 1.46, 그러니까 코스닥도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혼자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무려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투 최근에 매매하는 거 잘 보면 최근에 상승할 때 금투가 계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같이 그 어떤 금리 관련된 민감한 이슈가 딱 나오니까 확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챙겨버리잖아요.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 수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수익을 길게 끌고 가려고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딱 놓치는 경우에 생각보다 수익률이 확 쪼그라드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확장되는 그런 구간이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최근에 보면은 한 5% 남짓 수익이 났을 때 분위기가 바뀌면 그냥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잘게 좀 챙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반등할 때 다시 매수를 해서 이제 다시 확장을 하고, 특히 그 곧 이제 고평가 종목들을 뭐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뭐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좀 낙폭과대 쪽으로 조금 약간씩 담아서 한번 간을 좀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지수 지금 좀 빠지고 있죠. 이것도 지금 오늘 미국 증시가 좀 한번 가라앉을 때가 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만약에 많이 빠지면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 이번 주 목요일 2월 8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9일부터 또 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주 후반부로 갈수록 그 수급이 좀 꼬일 수 있어요. 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매도를 해서 현금을 보유한단 말이에요.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내일 팔아야 8일 날 자금을 찾죠. 그러니까 명절 앞두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이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그런 주, 그다음에 그런 날이 될 수 있고요. 또 8일 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서서 더더욱이 이 6, 7, 8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구간이다. 이것도 좀 잘 감안해야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0.6%대 올라서 1330원대로 다시 올라갔고요. 국제유가는 뭐 이게 2일 날 가격이라 72달러대 그대로 보여지고 있네요. 자, 코스피는 지난 주말 미국의 금리 급등, 그리고 오늘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원화 약세폭을 키우고 또 전기 전자주 중심의 기관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주 약세,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국채금리 반등, 그리고 단기 과열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채 금리 반등과 국내 증시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동시에 중국의 파생 상품 스노우볼이 녹인, 이 ELS나 그 해외 이런 파생 상품들 뭐 등등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낙인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또 낙인, 그렇게 낙인 찍는다고 할 때 그 낙인이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데, 낙인이라고 하는 이 구간 굉장히 무섭죠. 아주 길게 뭐 저 반토막만 안 나면 일정 규모의 확정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상품들이 반토막이 나서 낙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뭐 좀 예전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아마 2008년도 그 무렵에 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고 그런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홍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50%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가 나오지 않으면 뭐 그때 한 7, 8% 정도의 수익을 안겨주는 상품을 가입을 했었는데, 한 그때 돈으로 그때 꽤 많이 가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50, 그러니까 확정 날짜가 다가오는데 50점 얼마로 끝나가지고 0점 얼마 차이로 정말 간당간당하게 그 현금을 지키는 그거 되게 무서운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은 투자금의 절반 내지는 투자금 전부를 다 못 찾는 경우도 있는 뭐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 스노우볼이라는 상품이 낙인 이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크게 빠졌다는데요. 그래서 코스닥도 영향을 이제 받았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거예요. 요즘에 이제 지금 가입하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 정도까지 빠지면은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로 반도체, IT 하드웨어 등 기술주 약세가 두드러진 반면 통신과 방송 관련 업종들이 소폭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오늘 뭐 크게 오른 종목이 눈에 띄지 않고요. 현대차가 4.8%대,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유지가 됐고, 또 LG화학이 한 3%대 오르는 듯 하더니 1.7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가 5%대, KB금융 4%대, 또 카카오 2%대 뭐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신성델타테크가 18%대 올랐는데 뭐 6월에 그 초전도체 뭐 발표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아직 이게 성공하면 뭐 대단히 좋은 일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최초의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과한 기대감 내지는 욕심이 담겨 있는 주가 흐름이 아닐까. 근데 주가라는 거는 늘 이렇게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도 맞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뭐 얼마든지 매수를 해도 좋다고 봅니다만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맞죠.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쪽이니까. 원래 신성델타테크는 2차전지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들 가라앉을 때 주가가 안 좋아야 되는데 이 신성델타테크의 자회사가 그 지금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 그 퀀텀 에너지인가요? 거기 연구소에 뭐 지분을 뭐 갖고 있다가 팔았다고 그랬나? 정확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원래도 좀 탄탄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외국인들 수급까지 막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6월이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만 어떤 것들이라도 그 결과가 나오면은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재료 소멸, 실패하면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테마주들 움직이는 것이 만약에 첫날 하한가 비슷하게 만약에 크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게 올라간 것만큼 그대로 다 빼요. 나중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뭐 어떤 룰렛 돌리는 뭐 그런 느낌의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요즘에 이제 워낙에 뭐 수급이라든가 뭐 실적이라든가 뭐 선명하게 보이는 상승 종목이 안 보이니까 이제 이런 종목 쪽에 수급이 몰리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600만 주 넘게 터졌었고요. 그리고 엔캠이 5.8% 올랐고, 그리고는 뭐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가 이제 올랐고요. 반면에 이오테크닉스 마이너스 4%대, 솔브레인 마이너스 3.6%대, 리노공업 마이너스 3.8. 오늘 코스닥 반도체, 특히 반도체 대형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뭐 1점대 후반 좀 빠졌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비금속 광물이 많이 올랐는데요. 제일연마와 쌍용 C&E가 8%대 올랐는데요. 쌍용 C&E 회사 이제 인수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8%대 상승이 나왔고요. 운수 창고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국보가 마이너스 7%대, 펜오션과 한진칼이 마이너스 5%대 빠졌고요. 코스닥은 운수 장비 부품, 자동차 부품 쪽이 많이 올랐는데요. 현대힘스와 신성ST가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인성정보가 마이너스 10%대, IT센이 마이너스 역시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JW 중외제약이 7%대, 일성신약이 6%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보령이 마이너스 6%대, 대웅이 마이너스 5%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TNL 8%대, 올리패스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SCM 생명과학이 마이너스 7%대, NK맥스가 마이너스 6%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64억 원 줄었고 과열 종목 없었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삼성 SDI,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기아, 포스코홀딩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나노신소재,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일진하이솔루스, SK바이오팜, 대웅제약, S1, 한원시스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퓨처캠, GI이노베이션,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LNC바이오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파월이 이제 어디 미국의 뭐 방송에 출연해갖고 이제 얘기한 것 때문에 좀 주가가 출렁였는데요. 자, 3월 FOMC까지 이 FOMC 연준 자체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연준의 거의 모든 위원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또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암시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당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장이 아니고 또 올해 안에는 한다고 하면 하반기가 되겠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번 1월 FOMC 때 뭐 3월도 동결 예상되지만, 저는 3월 달 FOMC가 나올 때는 조금 더 뭔가 가까운, 금리 인하 쪽에 가까운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 ROE 저 PBR 종목을 노려라. 요즘에 저 PBR이 하도 대세다 보니까, 고배당 저 PBR 지금 대세 아닙니까? 저 PBR 중에서 ROE가 높은 종목들을 사라 하는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SL과 CJ 프레시웨이가 눈길을 끈다, 이런 제목이 이제 기사가 어저께 나왔는데요. 자, 이 기사에서 추린 이제 종목들 보면은 PBR은 1 안팎이에요. 뭐 1배 안팎이니까 뭐 그렇게 그 뭐 높은 거 아니죠. 완전히 저평가된 종목들이죠. SL, CJ 프레시웨이, 빙그레, 삼성화재, W게임즈, 기아 정도를 이제 추렸는데요. 2023년도에 추정 지배주주 ROE. 그러니까 지금 아직 완전히 그 실적이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ROE 계산이 아직 다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023년도 이제 추정치로 추렸을 때 PBR은 뭐 1배 안팎, ROE는 높은 뭐 15% 이상 되는 이런 종목들 지금 6종목을 골랐고요. 제가 이 조건 검색을 가지고 이제 뭐 최근 결산 분기 다 1배 이하 PBR 잡고 ROE를 조정하면서 10종목을 딱 추렸더니, ROE 20.8% 이상으로 추렸더니 이렇게 10종목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0종목 보여드리면 흥국화재, DN오토모티브, NI스틸, 한솔로지스틱스, OCI홀딩스, 인터엠, 동원금속, 넥스틸, JS코퍼레이션, 세아제강, 이렇게 10종목이 있었고요. 이거를 아까처럼 뭐 15%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낮게 조정을 하면 한 30종목 정도, 조금 넘게 그렇게 검색이 되니까, 그런 종목들은 저 PBR의 고 ROE 종목으로 추려서 투자해도 뭐 된다고 좀 얘기하는 건데요. 이 종목들마다 각각 다 이제 흐름이나 수급이나 이런 게 다 달라서 또 자세하게 기술적 분석을 좀 하고 또 매수를 할지 여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셀트리온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개인이 12만 3천 주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조금 매수했지만, 그동안 매수하던 기관이 14만 주 넘게 매도를 했고, 특히 금융투자가 하루 매도량으로는 뭐 지난 한 달간 최고인 17만 2,700주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3,100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3,100원이 빠졌습니다. 18만 900원. 오늘 장중에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셀트리온의 그 저점 이제 지지라인을 보니까 17만 9,700원에서 17만 9,900원 그 사이에 매물대가 있고, 또 그 분봉상 이제 이평선 지지라인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18만 원 밑으로 잘 안 빠질 거라고 말씀을 아침에 드렸고, 다행히 그 정도 17만 뭐 9천 원대 후반에서 공방이 굉장히 세게 있다가 반등해서 이제 18만 900원 정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요. 18만 원이 깨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지금 기세가 되게 좋은 종목이었는데 지금 금투가 매도를 하면서 좀 이렇게 됐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자동차 하도 좋다 보니까 자동차 ETF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동차 ETF도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특히 뭐 오늘 포함해서 지난주 후반부부터 수목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18,000원, 한 2주 전에 17,400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21,000원 가까이까지 붙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외국인이 일단 매도로 전환했어요. 27만 주. 근데 기관은
금투와 보험이 뭐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동차 ETF가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기아가 25.86%, 현대차가 20.7%, 현대모비스가 18.0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10.06%로 이 네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온시스템, HL만도, 현대위아, 금호타이어, KG모빌리티, SL, 세방전지, 명신산업 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제 비중이 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이 자동차 ETF가 최근에 거의 15% 이상 한 2주 만에 한 20%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다. 뭐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아직은 타이밍이 완전히 뭐 왔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가장 많이 눌리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오락 문화 업종. 그중에 뭐 아무래도 하이브, 코스피에는 하이브가 있다면 코스닥에는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 오락문화 쪽이죠. 코스피는 오락문화가 아니니까 이 업종으로 보면. 그래서 오락문화 업종의 대장주인 JYP 엔터테인먼트인데 지금 개인만 계속 사고 있어요. 10만 원 넘어서부터 결국은 7만 5,900원까지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특히 뭐 외국인은 90만 주, 기관이 111만 주를 덜어냈고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 이 수급이 꼬여 있는 거는 뭐 분명합니다만 거래량이 27만 주까지 떨어졌어요. 자, 거래량이 지난 한 달 동안에 20만 주대로 내려온 적은 1월 11일과 1월 24일 두 번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어, 이 뭐랄까요, 이렇게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뭐 기관에 뭐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수급이 바뀌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싸다는 것 자체가, 이 거래량이 적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정도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매물이 잘 안 나온다는 그런 뜻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거래량이 다시 27만 주까지, 어제 금요일 날 47만 주까지 갔었는데 27만 주까지 빠졌기 때문에 다시 수급이 좀 많이 팔았던 외국인 기관들이 뭐 둘 중에 하나든 둘 다든 매수해줄 그런 시간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밀릴까가 이제 궁금한데 저는 7만 5천 원 뭐 언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7만 6천 원대, 7만 5천 원대 요 구간에서 한번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좀 오늘 눌리다 보니까 뭐 텔레칩스 또 신청을 또 해주셨는데 역시 개인 수급만 들어오고 외국인이 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빠졌고요.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텔레칩스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뭐 이걸 보면은 스마트 기기에 적용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것과 그다음에 오디오나 카메라나 비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라는 것을 사용하는 이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게 전체 매출 비중의 거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DMP라고 부르는 이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다.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되게 좋은데요. 매출액이 2020년 1,007억, 그 다음에 21년 1,364, 22년 1,504, 그 다음에 작년에 1,947, 올해 2,371, 내년에 3,059. 단 한 번도 매출이 꺾인 적이 없는 회사고요. 올해도 좋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에 흑자 전환한 다음에 22년도에 14%, 작년에 117%, 올해 35%, 내년에 40%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 때문에 그렇지 나쁠 일이 없는 회사다. 반도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나쁘게 계속 이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고 반도체가 돌아서면 다시 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은.
자, 시간을 볼게요. 셀트리온은 0.17% 300원이 빠진 18만 600원. 자, 자동차 ETF도 0.19% 40원이 빠진 2만 955원. 지금 자동차는 이제 고점 부근에서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 밀리면 이제 수익 실현 물량들 나올 때 됐죠. 아마 그런 것들을 오늘 시간에서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는 0.13% 100원이 오른 76,000원. 텔레칩스는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보면은 셀트리온은 지금 61선 초록색 61선 제가 형광펜 칠을 해놨는데 이 61선 안 깨고 있죠? 조금 내려가면 바로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리고 반등하고 그런데 위쪽에 21선이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래쪽에 61선 지지, 위쪽에 21선 저항 이 두 가지 숙제를 통해서 눌릴 것이냐 뚫을 것이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다가 위로 방향을 잡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근데 저는 뭐 이 셀트리온은 그냥 좀 길게 가져가도 괜찮다고 보는데 아래쪽에 61선이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481선, 121선, 241선 옹기종기 모여있는 16만 원 정도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61선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만약에 무너지면 16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자동차 ETF는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는 RSI 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 매수 신호라고 보는 그래서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매수 신호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나왔던 이 매수 신호에서 16,000원, 15,000원대, 16,000원대구나. 여기서 샀을 때 한 달, 두 달 만에 19,500원까지 16,000원에서 19,500원까지 한 20%의 수익을 내줬다가 다시 파란색 과매수 구간 매도 신호가 탁 나오고 나서는 빠졌죠. 17,000원까지 빠졌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RSI가 과매도라고 30 이하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30대 초반까지 밀린 다음에는 반등. 여기서 왜 반등이 나왔냐면 481선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갔고 이때 스토캐스틱은 매수 신호를 탁 밝혀주면서 17,500원, 17,000원에서 17,500원 요 사이 구간에서 21,315원까지 역시 한 30% 정도의 수익을 내줬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스토캐스틱도 데드 크로스 나오기 직전. 그 다음에 오늘 음봉. 오늘 자동차주들은 대체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JYP 엔터도 똑같은 방식으로 2년치 일봉을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 2번, 빨간색 동그라미 2번 각각이 매도 매수 신호라고 볼 때 파란색 동그라미 과매수 구간에서는 하락, 그 다음에 빨간색 동그라미 과매도 구간에서는 큰 상승 2022년, 2023년 4월까지 거의 1년 정도를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과매수 구간에 접어든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 이거는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그래놓고 지금 과매도 구간에 빨간색 동그라미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에서는 또 481선 밑에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과하다. 실적이 아주 좋을 걸로 예상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한 4%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면 좋은 거죠. 나쁘진 않지만 워낙 좋은 실적 기대가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과하게 빠질 이유가 있는 종목이냐? 또 그건 또 다시 봐야죠. 그러니까 10만 원이 넘어갔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 그 실적이 뭐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건지 이걸 고려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7만 한 5천 원대 고점 대비해서 한 25%에서 거의 30% 정도가 빠진 자리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좀 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빠져봤자 481선 아래에서는 저는 모아가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 차트 텔레칩스 마지막이죠. 보면은 너무 좋은 자리 같아요. 121선에 지지를 받았죠. 오늘
뭐 지지를 받았다기보다 121선 밑으로 더 빠지지 않고 마무리를 했는데, 자, 스토캐스틱 아래쪽에 동그라미, 스토캐스틱도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 그런데 이 종목을 지난번 그 작년 10월 그리고 11월 이때 보니까 이때도 11월 첫날에 121선 딱 지지를 받고 반등. 이 반등 나왔던 자리가 2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70%가 올라갔네요. 그죠? 70% 넘게 75%가 올라갔어요. 수익률이. 그랬다가 지금 다시 눌린 건데요. 이 텔레칩스는 121선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기만 하면 텔레칩스는 다시 상승 구간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바짝 드는 그러니까 실적도 너무 좋고 뭐 나쁠 게 없는데 최근에 반도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때문에 눌린다면 이 종목은 지금 121선 지지 확인하는 순간 이건 매수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좀 빠지고 있어서 오늘 밤 미국 증시는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요. 이제 미국 나스닥 개장까지는 한 2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움직일까 이 선물 지수가 이걸 잘 체크하면서 미국 증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증시가 좀 빠진다면 우리 증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했던 부분을 좀 정리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옵션 만기일과 명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꼬일 수 있다, 수급이.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는 잘 견디시길, 잘 슬기롭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